안녕하십니까. 세명기독병원 건강정진센터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인태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드릴 말씀은 효과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검진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강좌는 건강검진 개념과 역사, 두 번째 효과, 그리고 일반 진료와 검진의 차이, 네 번째 국내 10대 사망 원인 및 암 발생률, 다섯 번째 국가검진과 종합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의 개념과 역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1970년대에 비해서 2020년대는 약 21세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망의 원인도 감염증에서 암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치료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건강 위험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기 진단이 필요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건강검진의 정지는 1차 예방에 속하고 조기 진단은 2차 예방에 속합니다. 질병은 예방이 첫 번째입니다. 건강검진은 이런 2차 예방을 위한 것이며 1차 예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항목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질병을 찾기 위한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예방 이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게 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건강 관련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1차 예방에 속합니다. 검진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1861년 영국인 의사 도벨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외에 미국의 여러 피스크 그리고 미국 의학협회 그리고 1970년대 미국에서는 선별검사 항목과 대상자 연구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내 건강검진은 1980년도 공무원 교직원 검진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그리고 생애전환기 검진, 2009년도에는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검진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여러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미국에서는 1950년도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그리고 고혈압의 조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2000년대는 유방 촬영 그리고 2011년도에는 폐암 검진이 실시되었고 모두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국가암 조기 검진 사업 이후에 전체 암 생존율이 증가되었고 특히 5대암 생존율은 10% 이상 증가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건강정진을 통한 효과 역시 나타났는데 건강한 생활 습관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캘리포니아 알라메다 카운티 연구에서 밝혀내었습니다. 7가지 건강행위 중에서 6가지 이상 실천하게 될 때 11년의 수명 연장이 있고 여자의 경우에 7년 수명 연장을 나타내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알라메다 3번은 하루 7, 8시간의 수면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매일 하고 간식하지 않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 술을 적당히 마시거나 안 마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금연 이러한 건강행위를 할 때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일반 진료와 검진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진료는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검사 그리고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을 때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질병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다면 해당 전문가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검진입니다. 그리고 국가검진과 종합검진의 차이는 국가검진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선별검사 위주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흔한 질병,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질병, 조기 발견에 효과가 있는 질병, 그리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그러한 검사를 하는 것이 국가검진이고 종합검진은 그러한 검사 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력이나 환경,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검사입니다. 국가검진 항목과 비교해 비용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검사 항목을 결정하게 되고 한 번 검사로 자신의 여러 가지 상태, 이상, 소견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10대 사망 원인 및 암 발생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10대 사망 원인은 2020년도에서는 악성 신생물이 1위입니다. 그 외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위적 자해 등이 있을 수 있고 성별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남자는 암, 심장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고위적 자해가 있고 여성 역시
비슷한데 마지막에는 다섯 번째는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이것은 수명 연장에 의해서 이러한 질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특이한 것은 10대에서 30대 사이는 고의적 자해가 1위였고 40대 이후에는 악성 신생물이 1위입니다. 10대에서 30대에는 정신사회적 건강이 필요한 시기이고 40대 이후에는 악성 신생물에 대한 이상 소견, 악성 신생물에 대한 검사 그리고 예방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 발생률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 수명은 83세이고 생존 시까지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은 39.9%, 여성은 35.8%입니다. 암종별 발생자 수는 갑상선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순이지만 성별로 보면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성은 갑상선암도 아니고 남자도 갑상선암이 아닙니다. 남성은 폐암 그리고 위암 순으로 나타나고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이 1위입니다. 특히 남자 폐암은 그동안 위암이 1위였지만 이번엔 폐암이 1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검진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별, 연령군별, 주요 암종별 발생률을 보겠습니다. 남성은 44세까지 갑상선암, 45세에서 66세까지는 위암, 64세 이후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여성은 39세까지는 갑상선암, 40세에서 69세까지는 유방암, 69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에 걸렸을 때 생존율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40% 정도였다가 지금은 70% 정도까지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이후에라도 오래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상 사망 원인과 암의 발생률, 생존율을 살펴볼 때 암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또한 만성질환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암 예방수칙, 국립암센터에서 게재되어 있는 국민암센터 수칙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 수칙인데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고 다음에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 잔의 소량의 음주를 먹는 것이 아니고 피하기입니다. 음주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기, 운동, 자신의 체격에 맞는 체중 유지, 예방접종의 지침에 따라서 비형 감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자궁경부암 백신은 2가, 4가 백신이 있는데 최근에는 국가 백신까지 있습니다. 국가 백신을 맞는 게 낫겠죠. 다음,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한 보건수칙 지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서 검진을 빠짐없이 바뀝니다. 국가검진과 종합검진. 자, 국가검진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 2년 간격으로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일반검진, 6대 암검진, 그리고 특정 연령에 대상으로 한 생애 전환기 검진, 그 외 영유아 검진, 학생 검진, 학교 밖 청소년 검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검진, 건강검진의 대상은 지역 세대주, 지역 세대원, 직장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만 20세부터 시작하고 직장 가입자는 매 2년마다 1회씩,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검진의 항목을 보면은 신체 개척, 그리고 공복 혈당, 총콜레스테롤, 혈압, 그리고 혈색소,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흉부 엑스선 촬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왼편에 있는 비만과 당뇨병, 이상지질, 고혈압에 대한 검사는 흔히 대사증후군 속에 많이 포함되는데 허리둘레, 남자 90cm 이상, 여자 80cm 이상, 중성지방 150 이상, 고밀도 콜레스테롤 남자 40, 여자 50 미만, 혈압 130, 85, 공복혈당 100 이상일 때 이 중에서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우리나라의 남성의 27.9%가 있고 여성은 17.9%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증후군이 증상은 없지만 뇌졸중이나 암, 동맥경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당뇨병 발병 확률, 그리고
이러한 위험 요인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예방이 필요한 그런 증후군입니다. 식습관 개선,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소견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다음 성별, 연령별, 목표 질환별 건강검진은 생활습관평가에서는 만 40세, 50세, 60세, 70세,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는 골밀도를 재는 것입니다. 만 54세, 60세, 66세, 비형간염은 비형간염 감염 여부를 보는 것인데 만 40세,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입니다. 만 20세부터 시작하고 노인 신체 기능 검사는 만 66세, 70세, 80세에 이루어지고 혈증은 4년 주기로 만 24세 남자, 만 40세 여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인지기능장애는 만 66세 이상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치매 검사입니다. 암검진은 위암검진은 만 40세 이상 남녀로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고 대장암은 대변검사입니다. 이건 대장 내시경이 아니고 대변검사를 하는 검사고 만 50세 이상입니다. 간암검사도 역시 40세 이상인데 간암 발생 고위험군만 해당합니다. 고위험군은 비형간염, 시형간염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간경변이 있을 경우에 실시되고 있고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그리고 폐암은 만 54세에서 74세 남녀를 대상으로 30감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30감년이라는 것은 매일 한 갑씩 피워서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일 2갑을 피운다면 15년입니다. 암검진 항목 위 내시경이 있고 그리고 대변 자멸 검사, 간암은 간 초음파 검사하고 혈청 알파 단백 검사를 하고 있고 유방암 검사는 유방 촬영, 자궁경부암은 자궁세포진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폐암 검진은 저설량 CT입니다. 저설량 CT란 것은 방사선량이 굉장히 낮은 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진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검진 항목은 전신 PET CT가 있습니다. PET CT라는 것은 암세포의 포도당 대사를 이용해서 전신의 암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 MRA가 있는데 MRI는 뇌 구조상의 이상을 보는 것이고 MRA는 뇌 혈관의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뇌 MRI를 찍을 수 없을 경우에 뇌 혈관 CT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 CT, 요추 CT, 경추 CT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심장 초음파, 저리선 초음파, 뇌혈류 초음파 등이 있습니다. 뇌혈류 초음파는 혈류 이상염으로 인해서 혈관 협착, 편두통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검진 항목, 대장검사. 국가검진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았고 대변으로 검사했지만 종합검진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검사에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유방 3D 촬영, 부인과 초음파 검사, 유방 초음파 검사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검진에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은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흔히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검진을 못할 수도 있고 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오셔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국 출장 중이나 여행을 하기 전에 3, 4일 전에 오신다면은 검사 후에 추가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 한 7일 정도는 쉬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 용종을 절제했을 경우에 최소한 7일 정도는 먼 여행을 금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기억하시고 여유 시간을 가지고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진의 한계가 있습니다. 검진의 한계는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증상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렸다가 검진 때를 맞춰서 오게 되면은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경우는 기다리지 마시고 해당 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고 주치의에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을 경우에 검진을 받아서
주치의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해당 과에 주치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진은 가족력, 환경, 생활 습관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진 후에 결과를 보고 생활 습관 개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통 보면은 검진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이 있어야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건강을 돌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두에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에서 30대에서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해가면서 건강을 돌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